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네요. 어마어마하죠. 저는 예.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그냥. 그 진품명품에 나온 그 작품들 중에 네. 가장 크지 않을까요? 네, 가장 큽니다. 예. 이 크기가요. 가로가 4.2m, 그리고 세로가 6.6m입니다. 높이로 봤을 때는 아파트 3층 정도의 높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정말 어마어마한 이 의뢰품이 나왔는데 과연 이 의뢰품을 갖고 오신 의뢰인은 어떤 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마어마하시겠죠? 키가 크실까요? 자, 의뢰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의뢰품을 보고 압도당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어떤 지도입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는 지도고요. 네. 이 지도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지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자로 시작하나요? 맞습니다. 대동여 지도 맞습니다. 대동여지도. 교과서에서 배울 때 이렇게 대동여지도 크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저는 원래 한 사회과 구도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야 이거는 네. 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 왠지 정말 저희도 어깨가 좀 으쓱해질 정도로 네. 대단한 의뢰품인데 대동의 지도 한번 좀 보시죠. 네. 이거 한번 세봐도 돼요? 이렇게 병풍처럼 지금 제 앞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가로는 한 장인데 네. 예, 세로는 이렇게 여러 장이 병풍처럼 이렇게 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걸로 22장이에요, 22. 예. 22폭. 22폭으로. 22포. 그때는 위성도 없었는데 어쩜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지도랑 비슷하게 하나같이. 이게 맞췄을까 이렇게 큰데 네. 그리고 이 컬러가 채색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지도가 이렇게 채색돼 있다는 거를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네. 이게 근데 그려질 이 채색을 누가 했을까요? 김종호 선생님이 하셨을까요? 분명히 약간의 사단은 있었을 것이다. 문화생들이? 이런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주 정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채색 지도는 3개밖에 안 남았어요. 국내에 남아있는 채색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하나 있고 미르워키 대학에 하나 있고 세 벌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커다란 대동의 지도를 진짜 일일이 다 손으로 그렸을까요? 아니면은 인쇄를 했을까요? 팔만대장경처럼 인쇄. 목판 인쇄술이 고려시대 때부터 발달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찍은 그랬으니까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그렸겠어요. 그려. 그다음에 그거를 나무에다 붙여. 그래서 그다음에 파. 그거 말고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거의 김정은 사단에 계셨던 분 같은데. 네,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아, 정확해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다고요. 네. 현재 한 65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12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좀 차근차근 대동의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1첩 맨 앞쪽부터 좀 볼게요. 네. 이거 다 모여야겠는데요? 이거 오셔야겠는데요? 근데 오늘 천여라서 정말 영광입니다. 가까이 오시고요. 이야, 이게 첫 판이에요. 한번 1첩의 첫 장부터 네. 떼어보겠습니다. 야, 딱 써있네. 제목이 써져 있네, 대동여지도. 그리고 이쪽에 보면 당저 신유. 그렇습니다. 신유. 당저 12년 신유라고 신유. 써 있거든요. 이거 그때 제작 그 당시에. 네, 위원님? 당조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쓰는 용어인데 우리 임금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 임금님 12년이면 철종 12년이 되고 그때가 신유년입니다. 그러면 1861년이에요. 고산자가 바로 김정호의 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산자 교간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예. 고산자. 이거 고산자가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지도를 만들었다는 것. 그다음에 지도에 딸린 대동지지라고 하는 지지가 있어요. 네. 그 지지하고 그다음에 이걸 만들기 전에 만들었던 천고도라고 하는 이거 초본. 그런 거 몇 가지만 지금 이 양반 했다는 걸 알려진 것뿐이에요. 네. 이제 지역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네. 바로 지금 배한성 씨 앞에 네. 백두산이 있습니다. 그런 보이세요? 네, 민족의 영산이죠. 예. 근데 거기 천지 보여요, 선생님? 천지가 아니고 대지라고 돼 있어요. 대지. 왜 백두산 천지를 대지라고 부르고 천자라서 첫 썼을까요? 대지를 썼겠어요. 천지라고 안 알았다. 네. 천자 들어가면 약간 저기 중국 황제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대자 쓴 게 아닐까요? 하늘 천자는 정확합니다. 우리나라에
손이라는 글자를 함부로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자를 쓴 겁니다. 네. 그리고 백두산을 봤으니 이제 쭉 내려가서 금강산도 좀 봐야죠. 금강산도 있어요? 어디 금강산 네. 어디입니까? 저기로 가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야, 저기 있네요. 야, 저기 정말 산을 여러 개를 그려놓았어요. 그림으로 봐도 12,000봉처럼 봉우리가 많네요, 진짜. 예. 확실히 백두산과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산들이 빼곡히 이렇게 있네요. 아 그렇네. 네. 자, 배한성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네. 저는 서울이에요. 서울이세요? 아, 그러면 배한성 씨 한양. 그럼 지도에서 한번 찾아가 보죠.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집도 거기 나오나요? 삼각산. 여기 보시면은 여기요. 이제 크게 좀 확대한 부분인데요. 네네네. 야, 삼각산 보이고요. 근데 가운데에 도성 부분은 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 또 다시 좀 자세하게 그려 놓았어요. 창덕궁도 보이고. 그럼 지금 가운데 이렇게 흐르는 게 여기 청계천인가요?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요? 청계천도 있으니까 그려놓은 거네, 청계천을. 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약간 그 좀 이 글씨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글씨 그렇구나. 모양이 거꾸로 돼 방향이 있군요. 예. 네. 방향에 따라서. 네. 위쪽 아래쪽 글씨가 좀 다르죠? 방청객 여러분께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정 아나운서가 지금 올라가 있죠? 네, 저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는 대동의 지도는 어때요? 와, 마치 그 하늘 위에서 비행기라도 타고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크기고 그 위압감까지 느껴지는데 보셨다시피 글자가 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밑에 부분은. 네, 방청객분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을 들어 이유가 주시면 뭘까요? 되겠습니다. 네. 도성이기 때문에 네. 네, 아래 부분은 이제 그 왕의 관점으로 보라고 그렇게 뒤로 거꾸로 한 게 아닐까요? 그럴듯하기도 다른 분. 한데요. 또 다른 분, 예, 말씀해 주시죠. 모든 그 중요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거꾸로 해놓은 것 같아요. 아, 중요한 부분은 감추기 위해서 그렇다. 과연 어떤 게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위원님, 뭐가 정답이죠? 지금 웃고 계신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임금을 기준으로 한 거군요. 그렇죠. 봉건사에서는 모든 것이 황제나 왕을 중심으로 되어 있게 돼 있어요. 그 왕이 경복궁에 딱 앉아 있기 때문에 앞에는 정자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반대로 되어 있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무슨 기호 같은 거 있어요. 예, 여기 뭐 네, 뭐예요, 이건? 산 모습도 있고 뭐 이러는데 예화, 아마 뭐 봉화, 뭐 이런 예. 그런 건가 봉화. 보죠? 산 꼭대기 위에서 그 연기로 막 저기 보면 지도표라고 되어 있죠. 지도표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영아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관영이 있는 것. 네, 그런 게 쓰고요. 읍지라는 건 지금 그냥 군 단위에 이제 지금 군수가 있는 곳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성지라는 건 성이 삼각산 같은 거 저렇게 표출했다는 거예요. 네. 사회과 부도에서 우리 보던 이 기호들이 맞아요. 여기 있다는 거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박소연 씨, 그럼 이게 만약 지금 지도하고 이 대동의 지도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근데 이거 차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마치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보고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정밀성이. 네. 근데 그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지도랑 비교할 수 있죠. 진품명품인데. 네, 자, 제가 또 한번 준비한 게 화면을 크게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자, 자, 지금 나온 이 지도가요,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방역 지도입니다. 국보 제248호로 지정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이때도 전반적인 형태는 비슷하죠. 하지만 대동여지도만큼 이렇게 정교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식으로 해석하면 무슨 예. 만화 뭐 비슷한. 예. 네. 자, 이게 바로 이게 어느 바로 제품? 대동여지도입니다. 요즘 거하고 정말 많이 흡사하죠. 똑같죠, 거의. 예. 한번 요즘 지도도 같이 볼까요? 네. 이게 지금 지도인데요. 정말 흡사하다는 걸 알 수 네. 있죠. 자, 이제 두 개를 한번 겹쳐 볼게요, 살짝. 이렇게 됩니다. 차이 좀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떤 기기의 도움도 없이 저걸 150년 전에 만들었다는 건 정말 엄청나죠. 근데 아까 박준영 씨가 궁금해했잖아요. 독도가 있냐고. 독도가 없어요 여기. 독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독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네. 울릉도만. 그쪽에 있을 것 같은데, 박준영 씨. 울릉도가 있는데 울릉도는 있는데 네.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울릉도는 있는데 예.
독도가 없어요. 없어요? 아니 박소연 씨도 한번 보세요. 아니 없어요? 저도 아까 저기 제주도를 볼 때 여기를 봤거든요. 네. 근데 얘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독도가 없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독도를 제가 3번 갔었는데요. 독도에 오른 거 한 번밖에 못했어요. 풍랑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마 풍랑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가셨나 봐요. 예, 이분이 이걸 만들기 전에 네. 1837년에 청구도랑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청구도에는 독도가 들어가 있어요. 네. 거긴 들어있는데 여기는 왜 빼져 있느냐? 거리 실측이 안 돼서 했다는 소리 하나 있고. 실측 이 양반이 굉장히 정밀한 분이라서 네. 실측이 안 된 거를 안 했거든 거의. 이제 그런 소리 있고 판각을 할 때 좀 판각을 거기 새로 붙이고 하나 때문에 하나 더 붙이기도 네. 지금 우리 판이 쉽지만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분이 분명히 다른 그 글이라든가 청구도에 실려 있기 때문에 독도를 모르는 분은 아니라는 거. 그 말을 해줬으면 그게 중요한 좋겠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969회 출연하셨던 김태진 씨가 고지도를 수집하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래요? 오늘 나오셨어요. 네. 어디 계시죠? 네. 거긴 의뢰인 중에서도 전문가분들이 많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온 김태진입니다. 네. 당시에 어떤 지도를 당시에 제가 출품한 작품은요. 예. 그 18세기에 그 한글로 만든 조선 전도였습니다. 전 세계 유일본이었고 그 거기에도 독도가 표기돼 있고요. 그러면 고지도를 수집하실 때마다 항상 독도가 있는지 없는지 좀 보시겠어요. 독도뿐만 아니고 이제 그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영토에 관련해서 간도도 있고 또 백두산도 표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다르고 또 동해 표기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좀 그 지도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잘 좀 보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이 대동여 지도를 한번 살펴봤는데, 진짜. 뭐 감탄의 감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추정가를 맞춰주실 시간입니다. 이 대동여 지도의 추정가 적어주십시오. 네, 이제 추정가를 확인해 볼 텐데요. 진짜 억 소리 납니다. 네. 배한성 씨는 22억 원. 네. 박소연 씨는 25억. 그리고 오정혜 씨는 20억. 야. 그리고 박준영 씨는 뭐 계산을 복잡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24억입니다. 아니, 거기에 또 1억을 추가해서 25억이 된 거예요. 1억 더했습니다. 야, 역시 천혜 특집 나오신 분들답게 아주 치열합니다. 네. 저는 약간 오, 비슷해요. 계산 방법이 있었어요. 예, 예. 22첩이잖아요. 네. 한 첩당 1억을 벌 것인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1억 1,000을 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근데 사실은 채색기라는 게 좀 더 가격이 높을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자, 배한성 씨 22억 원을 적으셨네요. 22억 원을. 우리나라를 빛낸 정말 우리 선조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근데 김정호 선생은 또 지도로 정말 애국을 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220억을 해도 맞을 거예요. 네. 박소연 씨는 추정가 처음 적어보셨죠? 네. 이거는 뭐 2,500억 이상의 진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까지 오면서 아까 15억이 가장 네. 최고 감정가라고 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쓰고 싶어서 10억을 더 그냥 보탰어요. 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분의 답이 참 궁금했어요. 오정혜 씨가 그래도 뭐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그렇죠. 테니까. 네. 마음 같아서는 200억을 쓰고 싶었군요. 첫 번째 틀린 문제가 제가 20억을 불렀기 때문에 두 번째도 그냥 20억이라고 쓴 거예요. 예, 큰 뜻은 없고요. 네. 네. 과연 어느 분의 추정가가 가장 근접했을지. 사실 저희도 이렇게 대동여 지도 앞에 서 있으니까 정말 감격적이고 맞습니다. 자긍심이 느껴지는데. 예. 네. 역시 천혜 특집답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자, 천혜 특집의 첫 번째 의뢰품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과연 감정가가 얼마가 나올지 떨립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동여 지도의 최종 감정가 보여주세요. 고산자 김정호가 1861년에 제작한 대동여 지도. 자, 과연 감정가가 어디까지 갈지 계속 올라갑니다. 억을 넘어서 22억 원입니다. 박소연 씨가 완벽하게. 아니 오늘
딱 나오셨는데. 박준영 씨도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네. 아하. 와, 근데 이 느낌이 진짜 짜릿하네요. 완전 생각지도 않았는데 진짜 너무 막 지금 막 전율이 막 저 아니 처음 박준영 씨는 나왔는데 턱 빠지시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도 내가 처음에 24억을 딱 썼다가 네.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누나가 25억을 딱 쓰길래 네. 왠지 밀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진짜 천재다. 이분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의뢰인 어떠세요? 일단 뭐 깜짝 놀랐고요. 예. 놀란 표정이세요 지금. 여기 몇 개인지 보이세요? 만족하십니까 감정가에 대해서? 네, 일단 뭐 특집에 나와서 대동여지도를 이렇게 소개하게 된 점, 예,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 진품 명품의 최고 감정가가 2011년 석천 한유도 이후에 경신이 됐습니다. 이야, 진품 명품의 최고 감정가 대동여지도인데 25억 원의 감정가가 나왔군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뿐만 아니라 청구도라고 하는 이거의 초본도 보물로 지정됐고 지금 목판, 채색이 앉은 목판이 3번이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됐고 판 11매가 지금 보물로 지정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5개가 보물로 지정된 겁니다. 김정호 것만 가지고. 그래서 채색본이 보물로 지정이 되지 보물이 아니라 이건 국보로 지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그래서 25억을 평가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의뢰인께 좀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희 모든 방청객까지도 정말 재미있게 보면서 또 네. 긍지도 느낄 수 있었고요. 네, 뭐 일단 뭐 특집에 이렇게 나와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이렇게 역사성 있는 지도들을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제는 사명감을 갖고 잘 보존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의뢰품은 광주광역시에서 보내주신 도자기입니다. 제가 진품명품 진행하면서 이렇게 큰 도자기는 또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야, 이게 지금 와 심상치 크기가 보통 이런 청자는 한 25cm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도자기 상태를 보니까 네. 굉장히 빛이 막 반사가 되고 영롱한데. 선생님도 자꾸 눈이 부셔가지고 맞잖아요. 맞아요. 우리 사실 전원주 선생님하고 우리 에란 선생님 선배님이 네. 너무 아름다웠는데 확실히 선생님보다 이게 더 아름답네요. 예, 죄송해요. 진짜로 그게 확실히 느껴지는데 그거를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근데- 보기만 해도 예, 예. 좋아요. 가슴이 짠해. 이쪽에서 보는 거하고 네.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색깔이 달라. 네, 맞네. 달라요. 오, 네, 색깔이 다르네요. 그냥 예. 오 진짜 달라요. 방향에 색깔이.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제작진한테 기뜸을 네네. 들었습니다. 네. 제작진이 오늘 저한테 네. 강승화 아나운서 웬만하면 만지지 마세요. 난 만져보려다가 지금 놀랐어요. 저도 심상치가 않. 광이 나서 만지지 말라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아무튼 조심하라고 우리 제작진이 신신당부했습니다. 이거 핀는데 얼마나 공에 갔겠어.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반짝반짝하잖아. 특징이 크기도 크지만 요거 뚜껑이 있네요. 뚜껑이 있는 청자는 또 제가 어머나 이거 처음 보네요. 처음 봤거든요. 뭐 주전자 종류는 뚜껑 봤습니다만 이제 그 매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병 종류의 뚜껑은 처음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옆에서 보아하니 네. 뚜껑의 상태도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이거 고려청자가 맞겠죠?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 네. 진품인지 아닌지부터 예. 위원님께 한번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나온 이 의뢰품 고려청자 진품 맞습니까? 네, 틀림없는 고려 시대에서 만든 작품이죠. 그래서 의뢰품 우리가 저 높이를 보면은 대략 한 44cm 정도로 되는 사실 이 모양이 커가지고 대형 매병이라고 우리가 하죠. 네. 그래서 사실 뚜껑하고 같이 나온 게 아주 귀한 도자기가 되죠. 네. 그래서 저런 매병에는 술이나 차, 물 등의 액체류와 같은 거를 보관해서 이거 사용을 했는데 기름이나 꿀이 담겨 있다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문양도 지금 이 색깔만큼이나 은은하게 새겨져 있는데 근데 가운데 보시면요 큼지막하게 예. 꽃이 새겨져 있습니다. 꽃이. 그죠? 조심스럽지만 좀 가까이 오셔서 예. 한번 꽃을 봐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네요. 예, 꽃이 있죠.
야. 큼지막하게 새겨져 세상에. 있어요.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예. 네. 아주 어떤- 은은한 꽃이에요. 꽃이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근데 꽃이 여기 말고도 여기도 있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눈이. 야, 이거 여기로 진짜 보세요. 예, 아, 여기 봐야 되죠? 네네네. 예, 예. 네. 자, 꽃 네네. 충분히 정신 보셨죠? 딱 챙기시고. 네네네네. 자, 네. 자, 여러분께 이 꽃을 좀 유심히 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네, 봤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자리로 가신 다음에 조심히. 자, 여기 지금 큼지막하게 꽃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꽃. 네. 이 꽃은 과연 어떠한 꽃을 표현한 걸까요? 1번 목련, 2번 국화, 네. 3번 연꽃, 네. 4번 모란. 네. 무슨 꽃일까요? 연꽃입니다. 연꽃이다. 네. 보자마자. 제가 불자기 때문에 네. 이건 압니다. 사실 고려 시대에는 네. 불교 시대였습니다. 아, 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꽃을 표현한 게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안 따라가고 왜냐면 오늘 다 몰아주기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키고 가야 됩니다. 새해에 저는 약속을 했거든요. 몰아주기 하겠다. 몰아주기도 하고 착하게 살아가자. 착하게 살겠다. 나는 1등이 아니라 2등 해도 된다. 2등 하겠다. 예, 그래서 저는 4번 하겠습니다. 모란. 모란. 내가 아는 답은 네네. 연꽃이지만 몰아주겠다. 네. 모란. 저는 연꽃으로 가겠습니다. 아, 전원 씨와 똑같은 의견. 아, 네. 딱 보아하니 연꽃이다. 네, 네. 아, 모양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3번 연꽃입니다. 연꽃입니다. 네. 뭐 누가 봐도 그죠? 네, 맞습니다. 연꽃 모양이거든요. 연꽃이었군요. 네, 위원님. 연꽃 아주 그렇습니다. 네, 연꽃은 사실 불교가 유입된 삼국시대부터 아마 저게 각종 조형물에 쓰였던 문양이죠. 특히 고려시대의 불교 문화가 아주 성행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 불교 양식인 연꽃이 청자 주요 문양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뚜껑의 문양도 보면은 이 연꽃잎을 아주 섬세하게 새겨 넣었어요. 그렇군요. 예. 자, 오늘의 이 아주 큼지막한 고려청자 매병 과연 어떤 분께서 의뢰해 주셨는지 의뢰인을 또 자리로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나와주십시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큰 고려청자는 또 저희가 처음 보는데 이거 어떻게 의뢰하게 되신 건가요? 아, 이 도자기는 앞으로 박물관을 준비하고 계신 저희 집안 어르신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박물관을 준비하고 계신 집안 어르신의 소장품이군요. 귀한 걸 다 보고. 오늘 그러면은 어떤 점을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아, 이 도자기 이 뚜껑이 네. 이렇게 있는 거가 굉장히 귀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유,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 예, 진짜 오늘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예. 뭔가 박물관을 준비하고 계신 분께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좋은 물건 함께 보자고 설을 맞이해서 저희가 또 특별하게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네. 이 청자에 네. 그렇게 문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연꽃이 있고요. 그리고 이 어깨 부분과 아랫 부분에 뭔가 정체를 알기 힘든 문양이 또 있거든요. 요게 무엇인지 또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무슨 문양인가요? 구름은 모양이에요. 구름이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걸 구름 장식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흘러가는 구름 모양을 형상화한 유운문이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를 유자를 써가지고. 네.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물건에는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의미 없이 넣지는 않습니다. 네. 분명히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구름, 이 구름과 관련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구름의 상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구름의 상징이 아닌 아닌 것. 것이요? 1번 지혜, 2번 권위, 3번 장수, 4번 기룬. 선생님 뭘까요? 저도 4번 맞는 거. 4번이요. 전원주 씨 4번이요? 네, 맞는 거. 구름이 기룬을 의미하진 않는다. 네. 뭐 행운과 이런 거 관련이 없다.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정답 말씀드릴까요? 김수영 씨? 1번입니다. 지혜가 아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왜죠? 지혜가 없죠. 구름이 어떻게 지혜가 있습니까? 지혜는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구름이 다 있는 겁니까? 권위 장수. 상징적인 게 있으니까. 1번 하세요, 선생님. 제가 1등 하나씩 밀어드릴게요. 1번입니다. 예, 1번. 전원주 씨가 김수영 씨의 의견을 존중해 줬습니다. 전 4번 하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죄송해요. 아니 진짜 확실히 밀어드리려고 진짜. 자, 그럼 정리하면 전원주 씨 몇 번 하시겠습니까? 1번 지혜 하시겠습니까? 4번 기룬 하시겠습니까? 난 끝까지 4번 하겠습니다. 아, 4번 기룬. 네. 김수영 씨는? 저는 1번 하겠습니다. 김수영 씨는 1번 지혜. 지혜. 전원주 씨가 김수영 씨 말에 설득이 됐었는데 김수영 씨의 장난으로 다시금 본인의 첫 번째 의견으로 갑니다. 자, 이혜란 씨는 저도 1번 가겠습니다. 지혜. 네. 지혜와 구름은 상관이 없다. 자, 과연 답은 무엇일지.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1번 지혜죠. 지혜입니다. 오, 깜짝이야. 구름과 지혜는 네네.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위원님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구름은 비를 만들어 가지고 만물을 자라게 하는 근원이죠. 네. 그래서 옛부터 이 장수를 상징하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 구름은 아주 높은 하늘에 떠 있어요. 그래서 최고를 상징하는 권위와 위엄을 뜻하죠. 그래서 높은 신분이 지위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한자로 구름자와 운수운자 그 의미 같아요. 그래서 구름이 기운을 갖다 준다고 믿어서 기운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지금 이제 구름도 들어가 있고, 네네. 연꽃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보면 이 문양이 정말 은은하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진짜 은은해요. 예, 어떤 기법으로 새겼을까요, 이거를? 야, 이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로 이걸? 어떻게 새겨 넣었을까요? 사실 그 뭐 도자기 만드는 그 기술이나 이런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참 신기한 게 고려 시대에 네. 만들어진 청자인데 어떻게 저런 무늬가 살아남아 있을까? 그러게요. 야, 진짜 이게 신기한 아니, 것 같아요. 신기해.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계속 보게 만드는 사람이 네네. 계속 보게 만드는 은은한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진짜 은은해요. 네. 과연 어떤 기법으로 이 문양을 새겨 넣는지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죠. 위원님 어떤 기법이 사용됐나요? 네, 저런 거를 우리가 쉽게 음각 기법이라고 음각 하죠. 기법, 팥다. 네, 사실 음각 기법 하면은 뾰족한 칼이나 송곳 같은 거로 표면을 갖다 문양을 그려 넣죠.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음각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각은 문양 자체가 파이고 판면이 돌출되게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음각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고려 청자가 분명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제작 연대가 어떻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상태가 깨끗해서 네. 그죠?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선이 1392년에 네. 이 건국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럼 한 그 무렵에 뭐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은 900년대. 더 오래됐을까요? 궁금한데요. 한 고려 시대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렇다 고려 그러면 시대인데 고려 시대가 또 길기 때문에 네. 그쵸.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태조 왕건이 그 왕건 시대 왕건이요? 때 화산품인 것도 화산품. 왕건이요. 위원님 제작 연대가 어떻게 됩니까? 제작 연대는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중반까지 천년 가까이. 까지를 우리가 추정하는데 이 시기에는 음각 기법이나 양각 기법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12세기 중반부터서 이제 상강 기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위원님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정깔 여러분들이 맞히시려면요. 네. 수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의 도자기인지. 네. 위원님, 네. 오늘 나온 이 도자기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까요? 의료품의 형태나 빛깔, 문양, 뭐 기법 또는 무슨 뭐 크기의 희소성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상급으로 보입니다. 최상급.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청자하고 비주색을 얘기를 하는데 비주색으로 하려면은 사실 유약의 성분이나 철분의 함유량 또 이제 그 감마 온도의 질 이런 거를 우리가 보는데 감마 온도를 맞추려면은 섭씨 1250도에서 1300도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맞추기가 아주 숙련된 도공도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의뢰품인 저 정도면은 사실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만든 겁니다. 저런 수준의 매병 형태가 전남 강진에서 제작이 된 건데 저게 아마 왕실용으로 만들어 온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나온 이 고려청자 매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의뢰품과 같은 고려 청자 매병이 현재 얼마나 남아 있나요? 사실 매병은 덜어 남아 있어요. 근데 오늘같이 저렇게 큰 매병은 상당히 귀합니다. 상당히 귀합니다.
김세영 씨? 아니 의뢰품에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청자 같은 거 봤을 때는 뚜껑 있는 거 처음 봤거든요. 네. 뚜껑이 있으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건가요? 네, 뚜껑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한 30, 40%, 30%, 한 50% 정도는 높게 평가가 높게 평가됩니다. 이해나 씨? 네, 기법 중 가장 높은 청자는 네, 기법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거. 네. 뭐 음각이건 양각이건 상감이건 뭐 그 평가할 수는 없고 그래도 그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워야 우리가 높게 평가가 돼요. 아, 기법과 상관없이 아름다운 것. 아, 좋습니다. 시간 남았어요. 자, 혹시 수리된 부분 있나요? 수리된 부분. 네, 약간 저 오랜 세월에 네. 그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아마 저게 어디 금이 좀 간 것 같은 걸로 제가 보입니다. 약간 흠이 있군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봤을 아니요, 끝났습니다. 자, 세 분 마음의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초감정단 세 분의 추정 감정가 확인해 볼까요? 잠깐만요. 전원주 씨, 1,000만 원이요? 네, 저는 이대로 그냥 갑니다. 첫 번째 의뢰품에서 1,000만 원 정확히 맞히셨는데 그대로 간다고요? 그대로 아까 맞췄으니까 이것도 맞을 것 같아. 허나 전원주 씨는 1,000만 원이지만 김수영 씨와 이해란 씨는 다릅니다. 일단 김수영 씨, 야, 네. 20억. 네네. 이해란 씨는 더합니다. 26억. 와. 아, 26억도 혹시 저기에 대해서는 좀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오히려. 들어가지만 네, 그냥 26억 찍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얼마를 희망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의뢰인 앞으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의뢰인은 물음표. 가격이 없는 건가? 감정가를 가늠하기 어렵단 말씀이신 거죠? 아니, 얼마 썼어? 국보급 보물이라는 물음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제가 가격을 어느 정도를 적어야 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물음표로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몇 조인가? 의뢰인께서는 조로 가야 돼? 국보급이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국보급이라면 가치를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서 물음표라고. 수정 가능한가요? 더 수정하시겠습니까? 야, 국보급이면 이거 달라집니다. 1,000만 원 쓰시면 안 돼요. 국보급이라고? 국보급이래요. 어떻게 한번 수정할 기회 드릴게요. 네. 저 정확하게 36억 쓰겠습니다. 36억 갑니다. 네네. 김수영 씨 36억. 네네. 전원주 씨는 그대로 가죠? 그냥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뢰인의 말이 너무나 의미심장했는데 오늘의 이 두 번째 의뢰품 과연 얼마의 춘장 감정가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더 나올 것 같은데. 자, 이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이 청자 음각 연화분 매병의 추정 감정가 과연 얼마일까요? 자, 10만 단위 넘어가고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억 단위, 억 단위, 억 단위, 억 단위, 억 단위 얼마입니까? 억 단위. 우와, 10억 단위, 10억 단위, 10억 단위, 25억! 우와. 25억. 이야. 오, 생각보다 적게 나왔네요. 제가 아까 너무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 20. 근데 엄청 비싸구나. 저게 엄청 비싸. 제작진이 저한테 오늘 만지지 말라고 한 게 이유가 있었군요. 와. 진짜 비싸구나. 25억. 아니, 위원님. 25억이라고요? 네, 사실 오늘 나온 의뢰품은 음각 기법이 아주 성향을 이룰 때 제작된 작품이죠. 그게 아주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눈에 봐도 우리가 기품이 넘치고 보기에 참 아름답죠. 현재 국보 254호인 청자 음각 연화문 6의 매병, 또 국보 97호 청자 음각 당첨문 매병 그 두 점과 상당히 흡사해요. 높이도 비슷하고 문양인 연꽃도 비슷해요. 저 두 개의 작품과 견줘봤을 때 제작 수준이 아주 완벽하죠. 그래서 저게 보물급이나 국보급 수준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훌륭한 작품입니다. 진품 명품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아주 오늘 좋은 작품을 보게 돼서 저도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야. 와, 진품 명품 역사상 가장 비싼, 가장 가치가 있는
저 지금 이거 계속 이것만 보고 싶은데 이거를 또 매번 옆에서 보시는 의뢰인은 또 소감이 어떠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함께해 주신 의뢰인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보급 보물이라고 하니까 더 귀하게 여기고 잘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덕분에 저희도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품명품 역사상 가장 높은 감정가 25억을 기록한 이 청자 음각 연화분 매병 함께하셨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